이어서 허승규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산불 재난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허승규라고 합니다. 6명 토론에 힘드시죠, 다들? 네, 3명 남았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자도 힘들고 원래 토론자 6명짜리가 힘듭니다. 네, 조금만 힘내시면은 이제 식사하시러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여기서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방 소도시 인구 15만 이하에서 온 참가자로서 주최 측에서 어쨌든 이 정말 취약한 지역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극히 지역 교통 불평등의 관점에서 저의 10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랑 공공교통의 관점에서 K패스 정책의 확대와 개선은 저도 지지하고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은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입니다. 특히 지역은 교통이 정말로 불평등합니다. 인구 15만 이하, 대구랑 안동이랑 같지가 않죠. 버스로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택시 타기에는 돈이 아까운 곳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차가 없으면 힘듭니다. 저도 운전한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야 이제 운전을 하지만은 많은 어르신들, 청소년들, 이주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 이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교통이 정말로 절실한데 대한민국의 지방은 동네마다 공항을 짓고 있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과 이동권을 보장한 교통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고령층에 대한 현재 대중교통 정책은 무료버스와 운전면허 반납, 작년에 서울역 급발진 사고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토론문 82쪽을 보면서 현재 무료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가보셨나요? 인구 2만 3천만입니다. 국민의힘 군수가 시행했던 무료버스 정책이 대박이 났고 2만 8천의 경북 봉화군, 4만 8천의 의성군, 6만 6천의 문경시가 실시했고 울진군이 4만 5천이 실시했습니다. 요 5개 합치면 21만 명 금천구 인구 정도가 됩니다. 이 무료버스 정책이 매우 효능감이 높고요. 그 이유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청송군에 도입했는데 5억이 안 들어요.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버스 정책이 많이 도입되면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좋은데 무료버스만으로도 지역의 공공교통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선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그렇기 때문에 토론문 82쪽에서 썼겠지만은 인구 10만 이하라든가 이런 데는 무료버스라는 한 축, 그리고 사실은 전남 시당구 버스 공영제 모델로 가야 됩니다. 아까 구조개혁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개혁이 되어야 이 민주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안군 혹시 가보셨나요? 정말로 교통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토교통부 토론회 할 때 신안군 교통 담당자를 불러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을버스입니다. 이 지방은 농촌 정말 땅이 크기 때문에 큰 버스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행 마을버스 법률 체계가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하는 셔틀버스 실험이라든가 요 세 가지 삼각축을 가지고 좀 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무료버스 정책의 같은 경우는 보통 지자체에 부담하거든요. 도비랑 시군비가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료버스 시행지역은 K패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중앙정부 돈이 더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사각지대라는 거죠. K패스를 아무리 잘해도 청송군엔 돈이 10원 한 푼 안 돌아간다는 거고 청송군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버스 안 하고 노인분들만 하려고 했다가 이 요금함 도입하는 게 더 손해인 거예요. 하도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금함을 치워버렸어요. 요금함을 치우니까 어르신들이 더 버스 타기 좋아지는 거죠. 기사분들도 편해요. 저 사람 저기 70대 넘었나 안 넘었나 이거 따질 게 아니라 다 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83쪽에 썼지만 인구 10만 이하에는 K패스 하는 게 더 손해다. 그냥 무료버스 가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지자체는 무료버스 하면 자기들 돈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이하 시군은 그럼 K패스 말고 뭘 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공영제 초기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신안군 담당자를 제가 만나보니까 직접 가서 공영제로 전환을 하려니까 그 초기 정착 비용이 들어요. 그거는 시군에서 좀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그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시내에서는 K패스가 좀 필요가 없더라도 시군 이동할 때 제가 경북 안동에서 왔거든요. 와보신 적 있나요? 옆에 상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차로 한 40분인데 제가 대중교통으로 가잖아요. 차차 타면 상주 갔다가 밤에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시군별로 버스를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동이 서울이 2.5배거든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제가 부천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청까지 가서 버스 타고 부천을 가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안동이나 상주 같은 넓은 데는 각 권역별 환승 거점이라든가 시스템을 엮어가지고 일명 비수도권 농촌형 K패스 도입 정책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군에서 할 수 없어요. 경상북도랑 국토교통부가 같이 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경북은 정말 땅이 넓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서울의 2.5배. 여러분 서울에서 연천군까지 그런 데는 근데 연천 가려는데 저기 강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강남에서 출발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는 거점별로 만들어주고 환승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좀 비수도권 농촌형 K패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라든가 지하철이 있는 큰 도시는 지금 K패스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인구 적은 데는 K패스를 아무리 잘해도 수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후속 토론회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교통기본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마 뭐 공공운수 노조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운동 하시는 분들의 과제인데 교통기본법을 해가지고 이런 신공항에 들어갈 돈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을 취소하고 전라북도 공공교통 특별자치도 하면 돈이 남아돈다. 그래서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 무상 버스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신공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인 그 교통기본법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교통정책이 지역 교통 격차 해소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원칙으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정부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인구 15만이자 동네마다 주차장 지어달라고 난리예요. 제 안동에 저 강남에서 왔습니다. 안동시 강남동. 강남 초등학교 밑에 주차장 짓는데 80억인가? 그 돈이면 안동시 전체 무료 버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네마다 인구가 적은데 주차장 민원이 폭발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지금 집집마다 차가 한 두세 대씩 되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아파트는 그 주차장 1.5대로 지어놓으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주차장이 더 필요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전부 주차장 수요 돈 모으잖아요. 교통천국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교통 운동 특히 연대해야 되고 특히 최전선의 공공운수 노조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민주버스 노조분들 같이 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버스 패스를 넘어서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국가적 재난이거든요. 제가 산불 봉사하다가 왔는데 그 경북 북부 지역 산불 문제 한번 검색해 주시고 지역에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루해지려고 하는 토론의 분위기를 확 바꿔준 우리 허승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15만 정도 되는 소도시의 대중교통 현실을 너무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교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10만 이하 소도시의 경우에는 KPS보다는 무료 버스 정책으로 가는 게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되겠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대신에 그런 그 무료 버스 정책 또 공영 버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좀 특히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시군 단위에서도 그 시군 간에 이동할 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촌형 K패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런 교통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말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을 지역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공공교통, 대중교통의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교통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공공교통운동, K패스 연대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마지막 우리 허순규 대표님부터. 네, 전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이동권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들어가 있는데 지역의 중고등학교 같은 게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학교는 기어서 가냐고. 그래서 이동권 보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초 단계로 교통기본법 제정연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호 의원님, 광주 북구의 자랑스러운 의원님인데 교통기본법 제정연대의 총대를 차기 정부에 가져서 우리 공공운수노조랑 하시면은 재선 3선까지 가능하시다. 그래야 그 제가 안동의 민주버스랑 연대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참여도 다 그 교통기본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기본법 제정연대 지금 토론회만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돼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뭐 같이 하던 정의당 의원들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우리 정준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들 다 총력을 해서 교통기본법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공항 건설 운동까지 반대 운동까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싸워갔으면 좋겠고 저도 안동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혹시 토론자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넘겨주셔도 좋고요. 좀 올해 개선을 하려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올해 국토교통부 안에 신공항 종합개발 계획을 해요. 지금 가덕도 14조 유찰되고 있거든요. 그 부서 내에서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 내에서 서로 이건이 있는데 과장님 같은 분들이 더 분발해 주셔가지고 신공항 건설 비용을 안 하면은 공공교통 얼마인지 그런 연구 용역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새만금, 가덕도, 제주 2공항만 안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제가 계산해봤는데 100만 명 밑에 무상교통 1년에 100억입니다. 새만금 2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국토교통부를 지금 녹색으로 완전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기후정책, 지역소멸정책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분 잘못은 아닌데 뭐 녹색교통이라고 전 정부도 띄워놓고는 공항을 확장하고 이러니까 사실 정책을 하는데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은 부서끼리 싸울 수는 없으니까 좀 부드럽게 어차피 사회 갈등 비용 때문에 새만금 지금 진행이 잘 안 될 거예요. 또 호남 지역구 의원도 있으신데 저는 그 돈은 호남에 써야 되는데 신공항 건설 비용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의 언어로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생태라든가 지속 가능성 전환으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 부서별로 이게 뭐 예산 문제부터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제가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동에서 오셔가지고 특별히 시간을 드렸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점심 시간까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2시간 반 동안.